5월 초일일 흐렸으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경상수사가 와 보고 돌아갔다. 목욕을 한 차례 했다. 초일 맑음. 일찍 목욕하고 진으로 돌아왔다. 총통 두 자루를 만들었다. 김조방장과 조계종이 보러 왔었다. 우수사가 김인복의 목을 베어 효시했다. 공문을 보지 않았다. 초3일 맑음. 가뭄이 너무 심했다. 걱정스러운 말을 어찌다 하랴. 나가서 공무 보았다. 경상우호가 활 15손을 쏘았다. 저물게 들어왔다. 총통 두 자루를 녹여 만들었다. 초4일 맑음. 이날은 어머님의 생신인데 헌수하는 술잔을 올리지 못하여 심해가 평온하지 못했다. 나가지 않았다. 오후에 우수사가 공무 보는 집에서 불이 나서 집이 모두 탔다. 이날 저녁 문춘공이 부여로부터 왔다. 조정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조정이 4월 초일일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슬프고 애석하다. 우후가 앞산에서 여제를 지내기로 했다. 초5일 맑음. 이날 새벽에 여제를 지냈다. 일찍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가 공문을 보았다. 회령만호가 교서에 숙배한 뒤에 여러 장수들이 모여 회의하고 그대로 들어가 앉아 위로하는 술잔을 네 순배 돌렸다. 몇 순배 돌아간 뒤 경상수사가 씨름을 붙인 결과 나간 임기영이 1등이었다. 밤이 깊도록 즐거이 뛰놀게 했는데 그것은 내 스스로 즐겁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랫동안 고생하는 장수들의 수고를 풀어주자는 생각에서였다. 초6일 아침에 흐리더니 늦게 큰 비가 내렸다. 농민의 소망을 채워주니 기쁘고 다행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비 오기 전 활, 오후 육선을 쏘았다.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날이막 어두울 무렵에 총통과 숯을 넣어둔 창고에 불이 나서 모두 다 타버렸다. 이것은 감관론들이 새로 받아들인 숯을 쌓으면서 묵은 불을 살피지 못하여 이런 재변을 보게 된 것이다. 참으로 한탄스럽다. 우리 김대복과 같은 배로 나갔는데 비가 크게 쏟아졌으니 잘 갔는지 모르겠다. 밤새도록 앉아서 걱정했다. 초7일 비, 늦게 깨었다. 이날 우리 떠나 너 잘 갔는지 몰라서 걱정스러웠다. 밤에도 걱정하고 앉았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기에 열고 물어보니 이영남이 도착한 것이었다. 불러들어 조용히 지나간 옛날 일을 이야기했다. 초8일 맑음. 아침에 이영남과 이야기했다. 늦게 나갔다. 경상수사가 보러 왔다. 활 10순을 쏘았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2번이나 구토를 했다. 이날 영산, 이중의 무덤을 파는다는 말을 들었다. 저녁에 완이 들어왔다. 김여성도 왔다. 비인 영감이 들어왔다. 초9일 맑음. 몸이 몹시 불편하여 나가지 않았다. 이영남과 평안도 일을 이야기했다. 날이 어두울 역부터 비가 뿌리기 시작한 것이 새벽까지 계속했다. 후안전선에서 불이 났으나 과히 타지 않아 다행이었다. 초10일 맑음. 나라 제삿날이라 공모 보지 않았다. 몸이 역시 불편하여 종이 신음했다. 11일 맑음. 새벽에 앉아서 이정과 이야기했다. 식후에 나가서 비인연금 신경증을 제 기한에 대어오지 못한 채로 곤장 20대를 때리고 또 순천격권 감관조명에 죄도 다스렸다. 몸이 불편하여 일찍 들어가 신음했다. 거제연감 영등만호 이영남들과 잤다. 12일 맑음 이영남이 돌아갔다. 몸이 불편하여 종에 신음했다. 김해부사 백사림의 긴급보고가 왔는데 부산적의 점령지구에 있는 김필동이 보낸 고목에도 수길은 비록 없을지라도 정사, 부사가 그대로 있으니 곧 화친하고 철병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13일 맑음. 부산 허내음만의 고목에 청정이라는 놈이 벌써 10일에 제 군대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갔고 각진에 있는 외놈들도 장차 철거할 것이요. 부산 외놈들은 병나라 사신을 모시고 건너가려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하였다. 이날 활 9선을 쏘았다. 14일 맑음. 아침 김에 부사 백사림의 보고도 역시 허내음만의 고목과 같았다. 그래서 순천 부사에게 전통을 내고 차례로 이 통보를 돌리도록 지시했다. 활 10순을 쏘았다. 결성, 현감, 소난국이 나갔다. 15일 맑음. 새벽에 망골레를 들었는데 우수사는 오지 않았다. 식후에 나갔다. 들으니 한산도 뒷산 상봉에서 5섬과 대마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기에 혼자 말을 타고 올라가 보니 과연 5섬과 대마도가 보였다. 늦게 조그마한 냇가로 내려와 조방장과 거제영감과 함께 점심을 먹고 저물어서야 진으로 돌아왔다. 어두워진 후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잤다. 바다에 뜬 달은 밝고 바람 한 점 없었다. 16일 맑음. 아침에 송환년 형제가 물고기를 잡아 가지고 왔다. 충청 우후, 홍주, 판관, 비인 현감, 파지도 건관이 왔고 우수사도 와 보고 돌아갔다. 이날 밤 비올 징조가 많더니 자정에 비가 쭉쭉 내렸다. 이날 밤 정화수를 맞이고 싶었다. 17일 종일 비,
농사에 아주 흡족하여 풍년이 들겠다. 영등만호 조계종이 보러 왔다. 누각에 기대어 혼자 시를 읊조렸다. 18일. 비가 잠깐 개기는 했으나 바다의 안개는 거치지 않았다. 채찰사에게서 서류가 왔었다. 늦게 경상수사가 보러 왔었다. 나가서 공문을 보고 화를 쏘았다. 저녁에 타무선이 들어왔다. 어머님은 안녕하시나? 정같이 진지를 잡수시지 못하신다니 답답하고 슬프다. 춘절이 누비옷을 가지고 왔다. 19일. 맑음. 방답첨사가 그 어머니의 상사를 당하여 가기 때문에 우울을 가장으로 정해보냈다. 활 열순을 쏘았다. 땀이 온몸에 배었다. 20일. 맑고 바람도 없었다. 대청 앞에 기둥을 세웠다. 늦게 나갔더니 웅천영감 김충민이 와서 양식이 떨어졌다고 하기에 벼 두 곡을 체지로 써서 주었다. 사도첨서가 들어왔다. 21일 맑음. 나가서 공무를 보고 오후대가 활을 쏘았다. 22일 맑음. 충청우후 원유남, 좌우후 이몽구, 홍주 박윤들과 활을 쏘았다. 홍우가 장계를 갖고 감사에게로 갔다. 23일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충청우후들과 활 15선을 쏘았다. 아침에 미주왕첨사 장의연이 교소에 숙배한 데 장의원으로 갔다. 춘절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밤 10시쯤에 땀이 무시로 흘렀다. 이날 저녁 새로 지은 누대, 지붕을 다 잊지 못했다. 24일 아침에 날이 흐려 비가 올 것 같았다. 나라 재선 날이라 공문을 보지 않았다. 저녁에 나가서 활 열순을 쏘았다. 부산 헌해음만에 고목이 왔는데 좌도 각진의 왜군이 벌써 모조리 철거하고 다만 부산인만 남았다고 했다. 명나라 수석 사신이 갈려서 새로 된 사람이 온다고 하는 기별이 22일 부사에게 왔다고 한다. 헌해음만에게 쌀 10말과 소금 7곡을 보내주고서 힘껏 정보를 수집해서 보내라고 일렀다. 어들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새 쏟아졌다. 바곡, 옥지, 우제들이 살대, 배고개를 처음으로 만들어냈다. 25일 비, 종일 비가 내렸다. 홀로 누각 위에 앉았으니 온갖 정의가 그지없다. 우리나라 역사를 읽어보고 개탄하는 생각이 많았다. 무제들이 만드는 화살은 흰굽에 톱질을 넣은 것 1000개, 흰굽이 그대로 있는 것 870개였다. 26일 음산한 안개는 거치지 않고 남풍이 세게 불었다. 늦게 나가 공무를 보았다. 충청우후와 우후들과 함께 활을 쏘는데 경상수사도 와서 같이 활 열순을 쏘았다. 이날 저녁 날씨가 찌는 것 같아 계속 땀을 흘렸다. (27일) 가랑비가 종일토록 내렸다. 충청우후와 우후가 와서 종정도를 놀았다. 이날 저녁도 찌는 듯 무더워서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28일 굳은비가 개지 않았다. 들으니 전라감사가 파면되었다고 한다. 청정이 부산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모두 못 믿을 말이다. 29일 굳은비가 개지 않았다. 들으니 전라감사가 파면되었다고 한다. 청정이 부산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모두 못 믿을 말이다. 29일 굳은비가 저녁까지 내렸다. 빅모의 제삿날이어서 공무를 보지 않았다. 고성, 거제 영감이 왔다 갔다. 30일 흐림, 아침에 곽원수가 들어왔다. 영의정과 도원수, 김명은, 판부사, 정탁, 지사 윤자신, 조사척, 신식, 남이공의 편지가 왔다. 늦게 우수사를 찾아가서 종일시기다가 돌아왔다. 6월 초일일 굳은비가 종일 내렸다. 늦게 충청우후, 여우후, 이몽구와 박윤, 신경증들을 불러와서 술을 나누며 이야기했다. 윤현이 자기 폭으로 간다고 하기에 도영장에 종작공이 부족하거든 김덕록에게서 가져가라고 하라고 체제를 써주어 보냈다. 남의 도임장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 초일 비가 그치지 않았다. 아침에 우후가 방답으로 가고 비는 신경증으로 나갔다. 이날 가족으로 앞치마를 만들었다. 늦게 가서 공무를 보고 활 열쇠를 쏘았다. 편지를 써서 번영으로 보냈다. 초3일 흐림 아침에 제포 만우 성천유가 교서에 숙배했다. 김양간이 농사지에소를 싣고 나갔다. 새벽 꿈에 난지 5달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를 안았다가 도로 내려놓았다. 금갑도 만우가 보러 왔다. 초4일 맑음 식후에 나가 공부를 보았다. 가리포, 임치첨사, 목포 방수경, 남도포 만우, 충청우후, 홍주 판관들이 와서 활 17순을 쏘았다. 우수사가 왔으므로 다시 관역을 그려붙이고 12순을 쏘았다. 취해서 헤어졌다. 초5일 흐렸다.
아침에 파공, 무제, 옥지들이 연습용 화살 150개를 만들어 바쳤다. 활 열쇠를 쏘았다. 경상우도 감사의 군관이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감사는 집안에 혼사가 있어서 서울로 올라갔다고 했다. 초육일 맑음. 사도의 여러 장수들이 모두 모여 활을 쏘았다. 술과 음식을 먹이고 다시 또 쏘아 승부를 겨루게 하고 헤어졌다. 초7일. 아침은 흐리고 늦게 겠다. 늦게 나가서 충청호들과 활 10여수를 쏘았다. 이날 외에 조총값을 주었다. 초8일 맑음 일찍 나갔다. 활 15손을 쏘았다. 남도포 만우의 소실, 목포 사람이 허가의 집으로 뛰어들어가 강자 싸움을 했다고 했다. 초9일 맑음 일찍 나가 공무를 보았다. 충청우호, 당진, 여도, 녹도, 만우와 활을 쏘는데 경상수사가 와서 같이 20손을 쏘았다. 경상수사가 제일 잘 맞췄다. 이날 아침에 종금이가 본영으로 갔고 옥시도 갔다. 저녁에 몹시 더워서 땀을 계속 흘렸다. 초10일 비가 종일 쏟아졌다. 낮에 부산에서 고목이 왔는데 평이지가 초9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로 들어갔다고 했다. 11일 비 늦게겠다. 활 열수를 쏘았다. 12일 맑음 더위가 찌는 듯했다. 충청호들을 불러 활 15수를 쏘았다. 남의 원의 편지가 왔다. 13일 맑았으나 몹시 더웠다. 경상수사가 술병을 들고 와서 활 10손을 쏘았다. 경상수사가 잘 맞췄지만은 김대복이 1등을 했다. 14일 맑음 일찍 나가 공모를 보았다. 활 15손을 쏘았다. 아침에 회와 수원이 왔는데 어머님이 안녕하시다고 했다. 15일 맑음 새벽에 망골례를 드렸는데 우수사, 가리포 첨사, 나주판과는 병을 핑계하고 참례하지 않았다. 늦게 나가서 공무를 보고 충청우호와 조방장, 김한 등 여러 장수들을 불러서 활 15손을 쏘았다. 이날 일찍 부산 허대음만이 와서 외적의 정세를 전하기에 양곡을 주어 돌려보냈다. 16일 맑음 늦게 경상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나가 공무를 보고 활 10손을 쏘았다. 저녁에 김북만과 배승년들이 돗자리를 사가지고 지내왔다. 17일 맑음 늦게 우수사가 와서 활 15손을 쏘고 헤어졌다. 수사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충청우호는 그 아버지의 제삿날이므로 거망 보러 간다고 했다. 18일 맑음 늦게 나갔다. 활 15손을 쏘았다. 19일 맑음 채찰사에게서 공문 만들어 보냈다. 늦게 나가서 활 15손을 쏘았다. 이설에게서 황정록의 형편없는 짓을 들었다. 발포 보리밭에서 26섬이 났다고 한다. 10일 맑음 어제 아침에 곡포 권관 장우환이 교서에 숙배한 뒤에 평산포 만우에게 진작진에 돌아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문책하니 기일을 한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50여일을 물리게 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회개스럽기 짝이 없으므로 곤장 30대를 때렸다. 오늘 낮에 남의 원이 들어와 교서에 숙배한 뒤 같이 이야기도 하고 활도 쏘았다. 다시 박람회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잔사정을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은 후 헤어졌다. 임다령이 또 왔는데 소르무역한 명세표와 제주 목사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21일 내일이 제삿날이므로 공부를 보지 않았다. 아침에 남의 영감을 불러다가 식사를 같이 했다. 남의 영감이 경상수사에 갔다가 저녁 때 돌아와서 이야기했다. 20일 맑은 할머님의 제삿날에 되어서 공부를 보지 않고 종일 남의 영감과 이야기했다. 23일 날이 새벽부터 비가 내려 종일 비. 남의 영감과 이야기했다. 늦게 남의 영감이 경상수사에게 갔다. 경상수사가 조방장, 충청우후, 여도만우, 차도첨사들을 불러 남의 원에게 술과 고기를 먹였다. 곤양군수 이극일도 보러 왔다. 저녁 때 남의 원이 경상수사에게서 돌아왔는데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다. 하동영감도 왔는데 도로 본고을로 돌려보냈다. 14일 초복 맑음 일찍 나가 충청우호와 활 15손을 쏘았는데 경상수사도 와서 같이 쏘았다. 남의 영감은 자기 고을로 돌아갔다. 항복한 외일 야영들이 저의 동료 신세로를 죽이려 한다고 청하기에 죽이라고 명령했다. 남원의 김웅이 군량을 축낸 데 대해서 증거자료를 얻고자 이리로 왔다. 25일 맑음 일찍 나가서 서류를 처결해 보냈다. 조방장, 충청우호, 임치첨사, 목포만호, 마량첨사, 녹도만호, 당포만호, 흐령포만호, 파지도 건관들이 와서 철전으로 5순, 편전으로 3순, 보통 화살로 5순을 쏘았다. 남홍의 김홍이 하직을 고하였다. 이날 저녁 때 몹시 더워서 땀을 흘렸다. 26일 큰 바람이 불고 잠시 비까지 축축 쏟아졌다. 늦게 나가서 철전과 편전을 각각 5순씩 쏘았다. 외인 나녀분들이 와서 고하는 목수의 아내를 붙잡아들여 곤장을 때렸다. 27일 맑음 나가서 김조방장, 충청우후, 가리포, 당진포, 안골포의 장수들과 철전 5순, 평전 5순, 보통화살 7순을 쏘았다. 이날 저녁 송구를 가두었다. 28일 맑음 명종의 제삿날이 되어서 사물을 보지 않았다. 아침에 고성현령이 보낸 긴급보고에는 순찰사의 일행이 어제 벌써 사천에 도착되었고 오늘은 소비포 오리라고 했다. 수원이 돌아갔다.
29일 아침에 흐리더니 늦게 날이 들었다. 주선이 돌아갔다. 늦게 나가서 공문을 본 후 조방장, 충청우후, 나주판관과 함께 철전, 편전, 보통활, 도합 18순을 쏘았다. 무더위가 찌는 듯하였다. 소저녁에 땀이 줄줄 흘렀다. 남해원의 편지가 오고 야영문이 돌아갔다. 7월 초 7일 맑음 인종이 제삿날이어서 공모보지 않았다. 경상오도 순찰사가 진중에 이르렀으나 이날은 서로 만나지 못하겠다고 그의 군관 나경이 그 주장의 말을 전하기 위해 왔었다. 초일 맑음 아침 후 경상도 진으로 가서 순찰사와 같이 이야기했다. 한동안 지난 후 새로 지은 정자 위에 올라가서 편을 짜서 활을 쏜 결과 경상오도 순찰사 편이 162분이나 졌다. 종일 아주 즐겁게 지내다가 불을 켜두고 돌아왔다. 초 3일 맑음 아침 후 순찰사와 도사가 내게로 와서 활을 쏘았다. 순찰사 편에서 또 96분을 지고 밤이 깊어서야 돌아갔다. 아침나절 채찰사에게서 서류가 왔다. 초 4일 맑음 아침을 경상도 진으로 가서 순찰사가 만나 한참 이야기하다가 배로 내려가 같이 타고 폭우로 나가니 여러 배들이 열을 지어 서 있었다. 종일토록 이야기하고 서남 앞바다에 이르러 배를 갈아타고 떠났다. 멀리 바라보면서 서로 읍하고 그 길로 우수사의 경상수사와 함께 같은 배로 돌아갔다. 초 5일 맑음 늦게 나가 활을 쏠었다. 충청우도 와서 같이 쏘았다. 초 6일 맑음 일찍 나가서 각처의 서류를 청결했다. 저물 무렵에 거제, 웅천영감, 삼천포 공간이 돌아왔다. 이곤변의 편지가 왔는데 그 사연 중에는 입석의 잘못을 말했다. 우스운 일이다. 초 7일 맑음 경상수사와 우수사의 여러 장수들을 데리고 와서 세 가지 화살로 활 연습을 하였다. 종일비는 오지 않았다. 저녁 때 활 만드는 직공지휘와 춘복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초 8일 맑음 충청우후와 활 열수를 쏘았다. 채찰사의 비표를 받으러 갔다고 한다. 초 9일 맑음 아침나절 채찰사에게 가는 각한 공문을 서류로 작성해서 이전에 받아가지고 갔다. 늦게 경상수사가 와서 통신사가 탈배의 설비가 아주 완전히 못하다고 누누이만 했다. 우리 것을 빌렸었으면 하는 듯이 그 말 속에 나타났다. 물을 끌어들일 대나무와 중국 가는 사신들이 요구하는 부채를 만들어 대나무를 얻어오기 위해서 박자방을 라면을 보냈다. 오후에 활 열수를 쏘았다. 초 10일 맑음 새벽 꿈에 어떤 사람이 화살을 멀리 쏘는 것이었고 또 어떤 사람이 갓을 발로 차서 부수는 것이었다. 스스로 점을 쳐보니 화살을 멀리 쏘는 것은 적들이 멀리 도망가는 것이요 또 갓을 발로 차서 부수는 것은 머리 위에 있는 것이 갓이 발길에 걷어채 있는 것으로서 적에게 서를 모조리 잡아 없앨 징조로 하겠다. 늦게 받은 채찰사의 전령에 첨지, 진왕이 이제 명나라 사신을 따라가는 정사가 되고 권왕의 부사가 되어 그늘 좋은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니 그들의 탈배, 세척을 정비하여 부산으로 돌려내라고 했다. 경상우가 와서 백문석, 150립을 빌려갔다. 충청우, 사량만호, 지세포만호, 옥포만호, 옹주판관, 전적도만호, 고여우들이 보러 왔다. 경상수사가 보낸 긴급보고에 순원도에 열선일책이 와되었다 하므로 장수를 뽑아보내고 수색하라고 명령했다. 11일 맑음 채찰사에게서 통문 온 배의 준비에 관한 일로 아침에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늦게 경상수사가 와서 바다를 건너가는 사신들을 따라 갈 격군과 그 사람들의 길 양식을 의논했는데 23섬을 찍은 것이 21섬이 되므로 2섬 1마리 준 셈이다. 나가서 공무 보고 세 가지 활로 활 쏘는 것을 보았다. 12일 맑음 새벽에 비가 잠시 뿌리다가 곧 그치고 부지게 가서서 한참 그대로 있었다. 늦게 경상 오후 이이득이 와서 사짜리 15립을 빌려갔다. 부산에 실어보낼 군량으로 상등미 23, 중등미 40섬을 차사원, 변익성과 수사군과 정종극이 받아갔다. 조방장이 오고 충청 우호도가 와서 활을 쏘았다. 같이 과거에 급제한 남이 존이 왔다. 13일 맑음 명나라 사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탈배, 세척을 정비하여 오전 10시에 뛰어보냈다. 늦게 활 13순을 쏘았다. 해진 뒤에 항복한 외인들이 황제 놀이를 차렸다. 장수된 사람으로서는 그대로 둘 것이 못되지만 항복한 외인들이 놀이 한번 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금하지 않았다. 아침에 비가 뿌렸다. 오늘이 또 막이다. 저녁에 고성현령, 조홍도가 와서 이야기했다. 15일 새벽에 비가 뿌려 망골레를 들이지 못했다. 늦게 발장이 겠다. 경상우수사, 전라우수사가 모여 활을 쏘고 헤어졌다. 16일 새벽엔 비, 늦게 겠다. 북쪽으로 텐마로 세 칸을 만들었다. 이날 충청도 홍주의 격군으로서 신평사는 사자집 중 업복이 도망가다가 붙잡혔으므로 목을 잘라내다 걸었다. 사천, 하동 두 원이 왔다. 늦게 세 가지 화살로 활을 쏘았다. 이날 저녁 바다의 달이 하도 밝아서 혼자 누각에 기대었다가 10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17일 새벽에 비가 뿌리다 곧 그쳤다.
충청도 홍산에서 큰 도둑들이 일어나 홍산원, 윤여견이 붙잡히고 서청군수 박진국도 끌려갔다고 한다. 바깥 도둑을 못 없앤 이때 안도둑이 일어나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남치원과 고소 사천원이 돌아갔다. 18일 말 각처에 공문을 적어보냈다. 충청우후와 홍주판관이 충청도에 도둑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알렸다. 저녁 때에 들으니 항복한 외적 연은기 사이용문들이 흉악한 옥모를 꾸면서 난연물을 주기로 했었다고 한다. 19일 맑았으나 종일 큰 바람이 불었다. 남이오문이 연은기 사이용문들은 목을 잘랐다. 우수사가 보러 왔다 돌아갔다. 경상우후, 의충, 충청후, 다경포, 만호, 윤숙남도 왔었다. 20일 맑음 경상수사가 보러 왔다. 번영의 타보선에 들어와서 어머님이 안녕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쁘고 다행이다. 그 편에 들으니 충청도 도둑 이몽학이 포수 이시발의 정에 맞아서 직사했다고 한다. 다행이다. 21일 맑음 늦게 나가 공모 보았다. 거제 영감과 나주, 홍주 판관들이 옥포, 옹천, 당진포 수정들과 함께였다. 옥포에는 배 만드는 자들의 양식이 없다고 하므로 채찰사 관계의 군량 중에서 2곡을 내주고 웅천과 당진포에서는 배 만들 새 10억을 함께 주었다. 이날 아들 회가 방자수로 권장 들었다 하기에 아들을 뜰 아래로 불러 엎들었다가 잘 타일렀다. 밤이 든 후에 땀이 줄줄 흘렀다. 통신사가 청하는 표범 감축을 가질러 번영의 배를 보냈다. 맑았으나 큰 바람이 불었다. 종일 나가지 않고 홀로 누가기에 앉아있었다. 종휴대, 팽수가 홍양의 군량선을 타고 나갔다. 저녁에 순천에서 보낸 통문을 보니 충청도 도둑이 홍산에서 일어난 것을 곧 죽였다는데 홍주 등 세 고을이 포위당했다가 간신히 밀렸다고 했다. 참 한심한 일이다. 자정에 큰 비가 쏟아졌다. 나간의 교대 앞에가 들어왔다. 14일 큰 비가 내리다가 오전 10시에 개었으나 이따금 보슬거렸다. 늦게 홍주판관 박윤이 하직을 구하고 나갔다. 14일 맑음 현덕왕후의 제삿날이다. 이날 우물을 곧접 파는 데를 가보았다. 경상수사도 왔다. 거제 영감 금갑도 다경포 만호도 왔다. 샘줄기가 깊이 들어가고 근원도 길다. 점심 후 돌아와서 활 3가지를 쏘았다. 오들녘에 곽원수가 표범가직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날 밤 속이 답답하여 자지 못하고 밤중까지 앉았다 누웠다 하다가 밤이 이뻐서 잠들었다. 25일 맑음 아침에 사냥한 껍질들의 수요를 세워 높이 10장을 창고에 넣고 표범가주가 화문성은 통신사에게로 보냈다. 26일 맑음 이천이 채찰사에게서 표범가주 3벌을 받아가지고 왔기에 하나는 경상수사에게 보내고 하나는 전라우수사에게 보냈다. 금구의 나장이 윤숙남을 붙잡아 가려고 내려왔다. 27일 맑음 늦게 활터로 달려가는 녹도 만호에게 길 닦을 것을 지시했다. 다경포 만호 윤숙남이 잡혀갔다. 종경이 병을 알았다. 28일 맑음 종무학, 무화, 박수맹, 우로, 임금들이 26일 왔다가 오늘 돌아갔다. 늦게 충청우와 함께 활 3가지를 쏘았는데 철전이 36분, 편전이 60분, 보통 화살이 26분, 합계 123분이었다. 종경이 몹시 앓는다고 하니 은면스럽다. 후양 아산으로 추석제물을 보내는 편에 홍, 윤, 이 등 4군데의 편지를 붙였다. 밤 10시께의 꿈속에서까지 땀을 흘렸다. 29일 맑은 경상수사와 우후가 와서 보고 충청우호가 함께 와서 활 3가지를 쏘았다. 내가 쏘던 활은 고제가 들떠서 곧 수리하라고 하였다. 제찰사로부터 초시를 보인다는 공문이 도착했다. 저녁 때 들으니 점쟁이 집에 보던 아이가 그 집에 잔 세간 훔쳐가지고 도망했다고 한다. 30일 맑은 새벽에 갈몰이 들어왔다. 밤꿈에 영의정과 조용히 이야기했다. 아침에 이진이 본영으로 돌아가고 순화도 돌아갔다. 김대현이 담제를 지내기 위해서 말미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늦게 조방장이 와서 활 3가지를 쏘았다. 저녁에 타무선에 들어와 어머님이 안녕하고 시라 알았다. 위에서 유서 2통이 내려왔다. 싸움에 쓸 말과 면의 말도 들어오고 지휘와 무제도 함께 들어왔다. 8월 초일의 맑은 새벽에 망골레를 들었다. 충청우후, 금감, 목포, 사도, 녹도 담수를 참여하였다. 늦게 파주도 건간 송세옥이 들어갔다. 오후에 활터에 나가서 말을 달리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부산 갔던 곽원수가 돌아와서 통신사에 답장을 전했다. 어두울 무렵에 비올 징조가 많으므로 비오기 전에 예비할 일들을 지시했다. 초일 아침에 비가 크게 쏟아졌다. 지휘들로 하여금 새로 만든 활들을 폈다가 늦췄다가 해보게 하였다. 늦게 광풍이 일어나고 빗발이 3대 같아서 대청마루에 걸어놓은 바람막이가 방마루 바람막이에 부딪혀 이시의 2 바람막이가 깨어져 조각조각 났다.
아까웠다. 초3에 맑았으나 가끔씩 비가 뿌렸다. 지희로 하여금 새로 만든 활대를 다루어 보게 하였다. 조방장과 충청우호가 와서 활을 쏘았다. 아들들은 융단공을 쏘았다. 이날 저녁 송일익과 아들들을 시켜 이름이 기록된 항득중 김은겸의 호통하는 증명서를 작성하여 주게 했다. 오후 8시부터 비가 시작해서 새벽 2시에 그쳤다. 초사에 맑았으나 동풍이 크게 불었다. 회는 면, 완들과 함께 아내의 생신 헌수잔을 드리기 위해 떠나갔다. 늦도록 누각에 앉아서 아이들이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느라고 바람이 상하는 줄을 몰랐다. 늦게 대청에 나가 활 두어 선을 쏘다가 몸이 몹시 불편하여 활을 중지하고 안으로 들어왔다. 몸이 움츠려져서 곧 두껍게 덮고 땀을 내었다. 저물게 경상수사가 와서 문병하고 갔다. 밤에는 낮보다 2배나 알아 신음하면서 밤을 새웠다. 초월 맑음, 몸이 불편하여 공문을 보지 않았다. 가리포 점사가 왔다. 초육이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김주방장과 충청호, 경상호들이 와서 문병하고 갔다. 당포 만원은 와서 그 어머니의 병환이 대단한 것을 아뢰었다. 경상수사와 우수사가 보러 왔다. 배조방장이 들어왔다. 해가 진 뒤에 틀었다 적었다. 밤비가 크게 퍼부었다. 초칠일 비가 쭉쭉 내리다가 늦게 개었다. 몸이 불편하여 공문을 보지 않았다. 서울 보내 편지를 썼다. 이날 밤에 땀이 두 겹을 적시었다. 초팔이 날이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박담동이 서울에 올라가는 편에 서승지에게 혼수를 보내었다. 늦게 강해로가 왔는데 남의 병은 좀 낫다고 했다. 밤이 깊도록 같이 이야기했다. 은행에 산마 120건을 가져다가 바쳤다. 초금에 흐렸으나 비는 안 내렸다. 아침에 수인에게서 산마 230건을 받아들였다. 하동에다가 종이를 가공하여 달라고 돌연지 20건, 주지 32건, 장실 31권을 김은경과 곽원수에게 주어보냈다. 마량첨사 김웅황이 포편하여 에서 할을 먹고 나갔다. 늦게 나가서 서류를 처리해 주었다. 화요일 열순을 쏘았다. 몸이 몹시 불편했다고 10시에 일어나 땀을 흘렸다. 초 10일 맑음 아침에 충청우호와 문병하러 왔다가 조방장과 함께 아침밥을 먹었다. 아침에 송환현에게 그물을 만든다고 3만 40건을 주어 보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한동안 베개를 메고 누워 있었다. 늦게 두 조방장과 충청우호를 불러 상화떡을 만들어 같이 먹었다. 저녁에 채차할사에게서 보낸 공문도 서류를 만들어 보냈다. 어들녘에 달빛은 비단 같고 회포는 망갈래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 10시에 방에 들어왔다. 11일 맑았으나 동풍이 크게 불었다. 채사역에서 간에 여러 가지 공문을 만들어 발송했다. 배조방장과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늦게 활타러 가는 같이 가서 말 달리는 것을 보고는 저물게 영으로 돌아왔다. 효돈에게 거제가 급히 보고하기를 외손한 척이 등산으로부터 송미포로 들어왔다고 하더니 밤 10시에 다시 보고하되 아자포로 옮겨되었다. 아무로 배를 정하여 내보낼 즈음 또다시 보고가 오기를 견내량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복병장에게 답을 하고 명령했다. 10일 맑았으나 동풍이 크게 불었다. 동으로 가는 배가 도무지 내왕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어머니만 물을 듣지 못하여 답답했다. 우수사가 보러 왔었다. 땀이 옷 두 겹을 다 적시었다. 13일 날이 개었다가 흐리고 동풍이 크게 불었다. 충청우호와 활을 쏘았다. 밤에 땀이 흘러 등을 적시었다. 아침에 우가 곤장을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장사진의 물건을 약간 보내주었다. 14일 흐리고 큰 바람이 불었다. 은일 동풍이 불어서 벽곡식이 결단된다고 했다. 배조방장 충청우호와 같이 이야기했다. 땀이 나지 않았다. 15일 새벽에 비가 쭉쭉 내려 망골레를 못 올렸다. 늦게 우수사, 경상수사 및 주조방장, 충청우호, 경상우호, 가리포점사 등 19장수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했다. 비는 종일 그치지 않았다. 밤 8시쯤 남풍이 불면서 비가 더 크게 쏟아졌다. 새벽 2시까지 세 번 땀을 흘렸다. 16일 잠깐 개었으나 남풍이 크게 불었다. 강의로가 남해로 갔다. 몸이 몹시 언짢아서 종일 누워 지냈다. 저녁 낮에 최찬사가 진주에 왔다는 기별을 받았다. 새록이는 하늘에 달빛이 하도 밝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한 10시에 가는 비가 내리다가 이윽고 그쳤다. 땀을 흘렸다. 17일 개 따르다며 비가 오락가락했다. 경상수사가 보러 왔고 충청우호와 거제연감도 보러 왔다.
이날 동풍이 그치지 않았다. 채찰사에게 사람을 보냈다. 18일 비가 오다 개다 했다. 자정에 죄인에게 특사 내리는 글을 가지고 온 차사한 굴의 영감이 들어왔다. 땀이 무시로 흘렀다. 19일 흐리다 밝다였다. 새벽에 우사 이해 여러 장수들과 함께 특사 내리는 조칙문에 절하고 그들 아침 식사를 같이 했다. 구리 영감이 하직고하고 돌아갔다. 송일연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우울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어머님이 내내 평안하시다니 다행이다. 늦게 거지 영감과 금갑동 번화가 와서 이야기했다.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땀을 흘렸다. 얻으려게 목수 옥지가 제목에 치여서 중상을 입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20일 동풍 크게 불었다. 새벽에 전선만들 제목을 끌어내리기 위해 우도군에서 300명, 경상도 100명, 충청도 300명, 좌도 390명을 송일입이 거느리고 갔다. 늦게 아침에 봉, 해, 회면, 완이, 최대성, 윤덕중, 정선들과 함께 들어왔다. 11일 맑음 19일 활동에 나가 아들들에게 활쏘기를 익히고 또 말을 달리면서 쓰는 것도 연습시켰다. 배조방장, 김조방장의 충청 우호와 함께 앉아서 아침을 먹었다. 저물어서 돌아왔다. 22일 맑음 외조모님의 제삿날이어서 공모 보지 않았다. 경상수사가 보러 왔다. 23일 맑음 활터에 가보았다. 경상수사도 와서 같이 잤다. 24일 맑음 25일 맑음 우수사와 경상수사가 와 보고 들어갔다. 26일 맑음 새벽에 배로 출발하여 사천에 이르러 유숙했다. 충청 우후와 함께 종일토록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27일 맑음 일찍 떠나 사천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그대로 진성으로 향하여 채차사를 냈고 종일을 논하였다. 저물녘에 목사 나정원에 저으로 들어와 잤다. 김문서도 왔다가 곧 돌아갔다. 이날 저녁에 이용재가 역적부당에 관한 편지를 가지고 왔다. 28일 맑음 아침에 채차할사에게 나아가서 종일 품고하고 초저녁이 된 뒤에야 목사의 처수로 돌아와서 목사 밤들도록 이야기하다 헤어졌다. 청생도 왔다. 29일 맑음 일찍 출발하여 사천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그대로 선소로 왔다. 고성영감도 왔다. 삼천포 건강과 이공변이 뒤미쳐 와서 밤늦도록 이야기하고 구라량에서 잤다.